기법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찌를 올린다, 올림 낚시. 그리고 찌를 살짝 빠는 내림 낚시 아니면 중척 낚시. 뭐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주봉돌이 유동이 되냐 안 되냐 이 차이인데요. 보이시죠? 이렇게 또 이 찌 쪽에서 무게 분산이 돼요. 자, 이제 봄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가방에서 낚싯대를 꺼내서 이제 채비를 해둘 시간이 온 것 같은데요. 제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낚시 채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이제 사용하던 채비죠.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자, 그 당시는 모든 분들이 낚시를 하실 때 이제 원봉돌이죠. 원봉돌 낚시를 했는데 보시면 이 봉돌 하나를 가지고 바늘만 달아서 낚시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채비는 뭐 지금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뭐 편대도 있고 스웨벨도 있지만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낚시를 하실 때는 저는 이 원봉돌 채비를 하셔서 낚시를 시작을 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이 원봉돌 채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말 그대로 원봉돌 채비죠. 이 줄에다가 이 원봉돌만 달아서 여기서 바늘을 체결을 하시면 돼요. 바늘을 체결을 하셔서 찌맞춤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찌맞춤을 할 때 예전에는 정말 이 찌 내려가는 속도를 보고 이 칼등으로 살살살 긁어서 하던 이제 그런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들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워낙 좋은 제품이 많이 나와서 그런 제품으로 뭐 오링이라든지 미시한 또 이런 오링이 무게별로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제품을 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옛날에는 제가 처음 낚시 배울 때 이런 봉돌로 낚시를 배웠죠. 자, 보통 이제 붕어 낚시를 보시면 기법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찌를 올린다, 올림 낚시. 그리고 찌를 살짝 빠는 내림 낚시 아니면 중척 낚시, 뭐 전척 낚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보통 이제 찌를 보시면 돼요. 저희들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찌죠. 이렇게 이제 올림 낚시를 할 때 쓰는 낚시찌. 그리고 이거는 내림이나 전청 낚시를 할 때 사용하는 찌인데 찌가 확실히 다르죠. 자, 내림이나 전청을 하실 때는 정말 이 한목 톡 떨어지는 거 보고 챔질을 하는 거고 올림 낚시는 이 탑이 쭉 이렇게 올라오는 낚시 기법을 올림 낚시라고 합니다. 그 예전에 보시면 뭐 찌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제가 한 25년, 30년 전에 사용하던 찌죠. 이런 찌가 대부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또 참고를 드시다 보니까 이런 찌가 나오는데 이 찌가 보시면 이제 고추 몸통에 이 탑이 되게 굵어요. 탑이. 이전에는 이 탑이 이제 튜브로 돼가지고 이렇게 크게 케미를 꺾어서 그 튜브 안에 넣어서 하던 그런 이제 찌인데 조금 더 세월이 지나서 이제 나온 찌가 이런 찌죠. 이 찌는 공작찌인데 제가 낚시할 때 원봉돌 할 때 많이 사용하던 몸통이죠. 이 몸통에서 이제 몸통 길이가 지금은 한 15cm 좀 넘어가는데 보통 좀 길고 짧은 몸통 이런 몸통 수집자가 대부분 이런 몸통 찌를 사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약간 물방울 형태 뭐 이런 찌 몸통이 이제 나오면서 뭐 올림 낚시나 편대 그리고 스웨벨 낚시에 많이 하는 찌 몸통이죠. 찌의 몸통 모양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크게 나누면 이렇게 이제 흘러온 낚시 몸통 지금 이렇게 바뀌어 있죠. 요즘에 이제 사용하는 이제 몸통 이런 몸통으로 다 이렇게 진화가 됐는데요. 낚시 기법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원봉돌 낚시를 하다가 거기서 조금 더 예민한 채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분할을 했죠. 뭐 2분할, 3분할, 4분할, 많게는 5분할, 6분할까지. 자, 이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보이시죠? 이런 고리가 있는데 고리가 없이 관통되는 이런 좁쌀봉돌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이 부분에 아래 위쪽으로
찌 멈춘 고무죠. 찌 멈춘 고무를 끼워서 이게 분할을 계속 줘서 뭐 4분할, 5분할, 6분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채비가 엉키고 뭐 분할이 너무 또 많다 보니까 아마 이제 저보다 연배이신 낚시하시는 분들이 이제 정립을 해놓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요즘에 또 많이 초보자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채비죠. 자, 주봉돌과 이 좁쌀봉돌을 달아서 이 스웨벨 채비.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되게 많아요. 주봉돌과 이 좁쌀봉돌의 이 길이는 뭐 개개인마다 다르겠죠.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15cm, 20cm, 뭐 25cm, 뭐 더 길게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낚시하시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길이를 줘서 이렇게 채비를 만드시면 되고요. 근데 이 스웨벨 채비를 제가 예전에 많이 해본 결과 제가 수소통에서도 많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 아래쪽에 봉돌이 너무 가벼우면 찌를 올리다 보면 이렇게 눕는 경우가 생겨요. 지금은 제가 모노줄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사줄을 사용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약간만 찌 맞춤이 잘못되면 이렇게 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스웨벨 채비를 할 때는 뭐 개인이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스웨벨 채비를 해놓은 영상이나 아니면 주위에 또 낚시 오래 하신 분들한테 여쭤서 찌 맞춤을 한 번씩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설명을 듣고 도움을 받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원봉돌, 이제 스웨벨 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요즘에는 원봉돌이나 스웨벨 채비보다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채비가 있죠. 그게 이제 바로 편대 채비인데요. 자, 보시면 이게 편대예요, 편대. 자, 이게 편대인데 보통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하세요. 이 편대 채비로 찌올림을 보는 것보다는 일단 고기 마리수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낚시인데요. 편대 채비도 요즘에 이제 이런 채비를 하다 보니까 손 가는 게 되게 많아요. 뭐 납봉들도 잘라야 되고 찌 맞춤도 이렇게 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것도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채비 같아요. 보이시죠? 이 편대는 보통 이런 제품이 나와요. 뭐 이런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제가 뭐 채비를 할 필요도 없이 만들 필요도 없이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는 이제 낚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시죠? 제가 응용을 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편대에서 이 스웨벨 봉돌 있죠? 이 아래쪽에 있는 봉돌을 빼시고 이 편대를 바로 달아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꼬이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S자를 그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제품이 나와 있죠. 잘 꼬이지 않고 엉키지 않도록. 이 낚시의 발전이 어디까지 발전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편대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뭐 계속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강선이죠. 강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강선이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여기다가 사슬도 넣고 뭐 관절도 넣어서 이렇게 여러 종류의 병형을 줘서 이게 편대가 꼬이지 않고 붕어 낚시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채비가 많았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편대 채비가 이 제품이라서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자, 여기서 보통 이제 무게 조절할 때 상부에 들어가죠. 상부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람 수대로 다 나와요. 1.1g, 1.2g, 1.3g. 이 그람수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 무게를 여기다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추가를 하시면, 자, 이 스웨벨 채비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주봉돌과 아래쪽에 좁쌀봉돌. 자, 이 채비를 가만히 보시면 이제 원봉돌, 스웨벨, 편대 이렇게 조금씩 진화가 되면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손쉽게
제비 찌맞춤을 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또 오링 자체를 가지고 있는데 오링은 어딨냐. 자, 보시면 오링 종류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뭐 아주 작은, 보이시나요? 아주 작은 오링부터 0.1g 정도 나오는 오링까지. 이게 무게별로 다양한 오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추가를 하시면 돼요. 미세 조절까지 추가를 할 수가 있고, 붕어의 입질 패턴에 따라서 이 오링을 뺐다가 끼웠다가 무게 조절을 상부든 하부든 충분히 할 수 있는 제비. 그렇게 편안하게 낚시를 하면서 제비를 교체할 수 있고, 또 상부나 하부나 무게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만든 제비가 이게 편대 제비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건 제가 이제 사용하는 제비죠. 영웅채비. 자, 영웅채비인데 제가 뭐 낚시를 하면서 원봉돌, 쇠벨, 편대 제비를 해서 낚시를 다 해봤지만 그래도 저한테 제일 맞는 제비는 이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비 같아요. 뭐 영웅채비라고도 불리고 이제 예전부터 이제 사용하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유동을 줘서 사용하는 제비죠. 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영웅채비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낚시를 하면서 이제 추구하는 낚시가 붕어 마리수를 많이 낚는 낚시보다 찌올림을 보기 위해서 하는 낚시를 주로 하기 때문에 채비에 대해서는 제가 사용하는 이 채비가 제일 저는 좋다고 봐요. 제가 믿음이 가는 채비고, 그 다음에는 제가 예전에 쓰던 이 원봉돌이죠. 원봉돌 자체도 이 찌올림이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원봉돌 자체도 뭐 찌맞춤이 중요하기는 중요하겠죠. 어떻게 찌맞춤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찌올림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주로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제비가 이제 이 영웅채비예요. 바늘 자체도 이제 외바늘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낚시를 하면서 찌올림을 제일 많이 본 채비입니다. 자, 이 채비는 제가 한 2년 전까지만 사용했던 채비죠. 이 유동 홀더, 그죠? 자, 이 입질 패턴에 따라서 이 유동 홀더하고 이 좁쌀, 그러니까 쇠벨 봉돌을 보시면 돼요. 쇠벨 채비를 보시면 뭐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주봉돌이 유동이 되냐 안 되냐 이 차이인데요. 저는 이제 유동이 되는 이 유동 홀더를 사용해서 이곳에 이제 무게를 편동으로 감아서 무게 찌맞춤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제가 사용한 또 제비 아시죠? 이 찌 쪽에 무게를, 그전에는 제가 찌 쪽에 무게를 줄 때 편동을 조금씩 감아서 사용을 했는데 이제 낚시업계도 많이 발전을 해서 이 찌 자체에서도 충분히 무게를 편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와서 제가 요즘에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 찌고무죠, 찌고무. 예전에 이 상태에서 찌를 이렇게 바로 꽂아서 사용을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찌 자체가 좀 무겁다, 그리고 찌 부력이 많이 나가서 이 하부 쪽이 좀 무겁다고 생각이 되면 제가 이 찌다리 쪽에 편동을 감아서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제품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중간에 이런 무게추가 들어가요. 무게추 보시면 이제 0.3g, 0.6g, 0.9g까지 나왔는데 이 무게추를 결합을 하고 보이시죠? 이렇게 또 찌고 물을 체결을 해주시면 이 찌 쪽에서 무게 분산이 돼요. 무게 분산이 되는데, 자, 보시다시피 제가 아까 편대 설명할 때 그 오링, 여러 가지 오링이 있잖아요. 그 미세한 무게 조절을 오링으로 할 수 있는데, 자, 이 제품도 똑같아요. 이렇게 풀어서 이 사이에 미세하게 오링을
넣어서 찌맞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채비를 작년부터 계속 사용을 했는데요. 자, 이 채비의 장점이 뭔가 하면, 자, 찌맞춤을 하실 때 여기다 오링을 예를 들어서 뭐 0.1g을 꽂든지 0.2g을 꽂든지 꽂았을 때, 0.01이죠. 0.01g, 0.02g을 체결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 무게가 하부 쪽이 너무 가볍다. 그럼 여기에 있는 오링을 빼서 이쪽 핀도레 쪽으로 옮겨주시면 이 하부가 당연히 좀 무거워지겠죠. 제가 작년에 낚시를 할 때, 자, 이 상부 쪽에 찌 고무 쪽이죠. 찌 고무 쪽의 무게를 찌 부력의 한 45%, 그리고 30%, 20%까지 무게를 주고 이 분할해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제가 뭐 계속 이제 테스트를 하는 중인데, 3g대. 예를 들어서 찌가 3g 전, 후. 이 무게는 아마 상부 쪽에 찌 다리 쪽이죠. 찌 다리 쪽에 20%, 그리고 이쪽 제일 아래쪽에 20%, 그리고 이 홀더 있죠. 홀더 쪽에 이 홀더 쪽에 60% 정도의 무게를 분산해서 다시면 찌올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찌 입수 자체가 정말 좋은 거는 이 상부 쪽에 한 40%를 달아주면 정말 찌 입수가 좋아요. 하지만 이게 단점이라는 게, 제가 캐스팅을 했을 때 찌가 이 자리에 툭 떨어지면 찌가 바로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약간 벗어나서 여기에 캐스팅에서 찌가 떨어졌다. 그럼 이 자리에 찌가 바로 서요. 이 자체의 자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찌 다리 쪽에 무게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이 찌가 자립이 되기 때문에 찌 이동이 별로 없어요. 이 하부 쪽에 찌가 자립이 되면 이 하부 쪽에 봉돌이 이 찌 쪽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찌가 이렇게 약간씩 이동되진 않아요. 지금 뭐 이렇게 찌다리 쪽에 무게를 안 주신 분들은 약간 우측이나 좌측으로 캐스팅을 했을 때 벗어나도 낚싯대를 당겨주면 어느 정도는 제 위치에 와서 찌가 서는데, 이 찌다리 쪽에 무게를 많이 주시면 좀 약간 그 부분이 불편해요. 그래서 그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한 20%, 그래서 많게는 한 25% 정도만 이 찌다리 쪽에 무게를 줘서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입질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뭐 아시겠죠?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편할 거예요. 이렇게 찌 유동 찌고무를 여기다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게 찌 멈춘 고무죠. 찌 멈춘 고무를 양쪽에 체결을 하시면 돼요. 그 중간에는 당연히 편동 홀더가 들어 있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아래쪽에 이제 좁쌀 봉돌 보시면 이 조그마한 세별 봉돌 위쪽에 이 핀도레가 있는데요. 이 핀도레는 항상 체결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원봉돌을 하시든지 쇠배를 하시든지 편대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 영웅채비를 하시든지 이유 불문 이 하부 쪽에는 이 핀도레를 꼭 사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보시면 돼요. 뭐 약간 제가 뭐 원봉돌이라든지 어떤 채비든 무게가 너무 가볍게 제가 찌맞춤을 했을 때 이 채비를 다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다가 오링을 추가를 해서 찌맞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어떤 경우든 이 핀도레는 꼭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설명드리자면은 대부분 이제 바닥 낚시 하시는 분들은 이 바늘을 뺀 상태에서 찌맞춤을 하죠. 그런데 이 바늘을 제가 뭐 오늘 낚시를 하고 그 다음날 다른 낚시터에 낚시를 갔을 때, 자, 이 채비가 이대로 체결이 돼 있겠죠. 근데 바늘을 다시 뺐다가 찌맞춤을 하고 다시 바늘을 체결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 편대든 아니면 이 세벨 봉돌이든 똑같은 무게의 편대를 하나 더 준비하시거나
세 별 봉돌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똑같은 무게의 편대가 하나 돼 있으면 이 바늘이 달려 있는 이 편대를 그냥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빼주시고, 자, 보시죠. 이 편대와 이 편대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런 편대를 가지고 다니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찌맞춤을 하시고, 그리고 이 편대를 다시 빼고, 바늘이 달려있는 편대를 체결을 하시면, 굳이 이 바늘을 다시 뺐다가 다시 부착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 쇠벨도 똑같죠? 이 상태에서 바늘이 체결되어 있는 쇠벨 하나, 아니면 바늘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쇠벨 봉돌 하나. 똑같은 무게면 이렇게 빼서 다른 바늘이 없는 쇠벨 봉돌을 끼워서 찌맞춤을 하시고, 나중에 찌맞춤이 다 되면 그 봉돌을 빼시고 다시 바늘이 달려있는 이 쇠벨 봉돌을 체결을 하시면 굳이 바늘을 빼지 않고도 쉽게 찌맞춤을 하고 이 교체만 하면 바늘을 달고 낚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 종류의 채비를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는 한 가지 채비만 고집을 하시지 마시고 또 이 채비, 제 채비를 가지고 낚시를 하시다 보면 분명 나하고 맞는 채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또 채비를 바꿔서 입질 패턴이나 이런 거 찌올림을 보시면 더 재미있는 낚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올해는 이 채비, 저 채비도 한 번씩 하면서 즐거운 낚시, 그리고 멋진 찌올림과 또 당찬 손맛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또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에는 물가에서 또 멋진 붕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워크너 피싱 TV